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슬라이드가 나오기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서 LNG 벙커링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젠다입니다. 제 발표의 목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LNG 벙커링 선박의 호환성, 극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린 후 또 LNG 추진 선박의 호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트렐레브그 가스 트랜스퍼는 트렐레브그 그룹에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여러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006년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히 LNG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LNG와 구텔링을 보면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유연한 LNG 이송을 위한 개발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2006년에 시작이 되었고 세계 최초로 상용 선박대 선박 이송에 사용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시장에서 활발한 개발 활동을 벌여오고 있고요. 폭넓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연한 이송 시스템, 특히 LNG 이송에 관한 다양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시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LNG 추진 선박이 500척 이상 발주가 되었습니다. LNG 벙커링 선 발주에 비해서 LNG 추진 선박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계한 수치를 보면요. SGMS라든지 제3자가 집계한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수치를 보면요. LNG 추진 선박과 그리고 즉 운항 중인 LNG 추진 선박, 발주된 LNG 추진 선박 등등의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LNG 추진 선박은 913척이고 LNG 벙커링 선은 같은 경우에는 53척입니다. DNB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면요. 왼쪽을 또 보시겠는데요. 지금 LNG 추진 선박이 913척이라고 했는데 이게 917척으로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8년까지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많아지게 되면서 LNG를 포함한 이중연료 기술이 더욱 개발될 것입니다. 지금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LNG 추진 선박과 LNG 벙커링 선상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17대 1 정도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어려운 점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두 가지 어려운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벙커선은 최대한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야 할 것인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을 먼저 보자면 기존 LNG 추진 선박과의 호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난관이 있고요. 또 장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어려운 점이라면 벙커링 선박의 운항 수명 전반에 걸쳐서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현재 LNG 벙커링과 LNG 추진선과 LNG 벙커링 선에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운영 중인 LNG 추진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항하게 될 LNG 추진선에 관련해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크루즈선, 컨테이너선, BLGC 그리고 다른 선종별로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산업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과 또 적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LNG 벙커링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다양한 선종을 다 취급할 수 있는 호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벙커링을 이야기를 할 때요. 여기서 두 가지를 특히 잘 봐야 합니다. 크레인 위치와 호스의 길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아주 전략적인 시사점을 갖습니다. 벙커선이 설계가 될 때 다양한 매니폴드 포지션을 감안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 작업 범위, 즉 벙커선의 작업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상에서도 많이 이러한 점 때문에 고려할 점이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호환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벙커링 선의 첫 번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솔루션을 생각해 봤습니다. 호스의 길이를 활용한 솔루션을 생각해 봤고요. 이것이 LNG 이송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위한 솔루션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호스 제조업체, LNG 호스 이송 시스템 제조업체, 그리고 맞춤형 기계 제조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입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로딩 시스템, 즉 적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증 시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에만 호환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대체인력 취급에 있어서도 완벽히 적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트레일러보그 가스 트랜스퍼 그리고 KLAW 구툴링 그리고 네덜란드의 제조사 앞서 말씀드렸던 맞춤형 기계 제작 업체 등등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LNG 호스 이승 크레인의 호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진을 더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벙커링의 즉 벙커링 선에 선박간 LNG 로딩 시스템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라인은 최대 3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퍼레이터들을 위해서도 저희 시스템을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0인치로 이 호스가 좀 더 큽니다. 이것도 최대 라인을 3개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저희는 지원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ERC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상분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의 ERC 비상분리 포지션은 매우 유연합니다. 이송 시스템에 아주 유연하게 접목이 될 수 있거든요. 기존의 포지션에도 유연하게 접합이 될 수 있고 또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포지셔닝 면에서 이렇게 매달린 형태로 ERC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사별 또는 선박별 리즈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벙커링 작업 시 그렇게 리즈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크레인이 구성되고 있는 요소를, 크레인의 구성 부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시겠는데요.
여러 암과 섹션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빈이 제일 위쪽에 있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크레인은 작업 범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합 호스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기계적으로 매우 장점이 있는, 또 작동성이 많은 장점이 있는 호스번 위치라든지 아니면 퍼지를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업 범위를 저희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벙커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다목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양한 기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선박에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 제품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작업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는데요. 저희 고객사를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작업 범위가 각 선박별로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을 하고 이렇게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벙커링선 그리고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매니폴드가 몇 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동시에 벙커링은 2만에서 2만, 그런 선박의 벙커링 수요와 니즈와 2만에서 2만 5천급의 컨테이너선 벙커링의 니즈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 니즈를, 서로 다른 니즈를 다 맞춰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 범위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크레인이 벙커링 선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 파킹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 퍼지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결합이 되고 또 분리가 되고 로링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은 드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 연결 해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파킹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작동하고 있죠. 이 호스 시스템이 잘 조작이 되고 있죠. 다양한 지점을, 이 호스가 유연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점을 다 거치면서 윈치의 범위도 매우 다양하게 가용하고요.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즉 작업 범위를 다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완벽하게 작동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벙커링 컨피규레이션을 봤을 때 어려운 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대화하기 위해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특징도 함께 접목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급받는 선박의 특징도 그래서 저희가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공급받는 선박의 벙커링 스테이션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LNG 추진선이 공급을 받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LNG 추진선의 벙커링 스테이션의 레이아웃을 저희가 먼저 보고요. 물론 저희가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이 점도, 즉 공급받는 선박의 벙커링 스테이션의 레이아웃 등등도, 또 특징들도 감안을 해서 저희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제품 그런 솔루션입니다. 또 선박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LNG 추진선이라도 선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벙커 스테이션이 서로 다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LNG 추진선의 벙커 스테이션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니폴드를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 LNG 추진선의 벙커링 스테이션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방형 데크인가 아니면 폐쇄형 매니폴드인가, 벙커 스테이션이 도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매니폴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등등을 고려해야 하고, 레이아웃을 잘 봐야 되겠죠. 이 레이아웃이 STMF와 일치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좀 더 협소하게 컴팩트하게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셀들은 고정형인가 이동형인가,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립 트레이나 워터 커튼이 있는가, 리프팅 장구는 어떤가, 모두 다 협소한 공간에 몰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이렇습니다. 공급받는 선박의 벙커링 스테이션을 잘 감안을 했고, 벙커선에서 인바운드 되는 이 모든 LNG 호스 이송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벙커 스테이션 내에 리프팅 장비의 비용과 복잡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리프팅을 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또 중요한 부분인 벙커링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솔루션에 감안을 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을 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존의 슬라이딩 빔이라든가 크레인에서 발생했었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솔루션인데요. 저희 워크숍에서, 즉 작업장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벙커 스테이션 암인데요. 왼쪽은 완전히 이렇게 늘렸을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LNG 벙커선에서 호스를 잡아서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매니폴드 바로 위에 전달 지점에서 호스를 아래로 내리는 간단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간단하게 호스를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좀 보시겠는데요.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작업자가 이렇게 완전히 늘렸을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에서는 작업자가 완전히 이렇게 접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럼 영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벙커링 스테이션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왼쪽이 받는 LNG 추진선입니다. 이 선박의 컨피그레이션을 이미 벙커 스테이션의 컨피그레이션을 이미 보고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도 유연성을 최대화해서 벙커링 작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이렇습니다. LNG 벙커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호환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또 LNG 이송의 호환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벙커링선과 또 LNG 추진선의 호환성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호환성을 위해서 작업 범위를 매우 크게 고려를 했고, 특히 벙커링선에 있어서 작업 범위를 크게 고려를 했고 넓혔습니다. 앞으로 이 점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급받는 선박의 규정이라든지 지켜야 할 규칙이라든지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을 받는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요, LNG 벙커링 스테이션 내에서 이 LNG 호스 이송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점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벙커링 스테이션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LNG 추진선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LNG 벙커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G를 공급할 수 있는, 또 벙커링을 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기술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스키드 기반의 기술을 저희가 스키드 기반의 이송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해서 조력하고 있고, LNG 벙커링과 관련해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이고, 다양한 케이스와 또 벙커링 시나리오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각화된 시장 현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